크립토 시장의 하루를 정리해보고 내일의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내일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굴러가지만 우리는 밤낮을 겪으면서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죠.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일 저녁 7시 내일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의 코인에서 여러분이 얻어가실 수 있는 내용들 미리 보기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미친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의 이슈 앤 트윗을 통해 만나보면서 관련 코인 공략법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장을 조금 더 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줄 전문가님의 코인 클래스 교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할 때 참고할 만한 지표들부터 기초 개념 그리고 활용법까지 어렵게 느껴지는 크립토 시장 이 코인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쉽게 친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실전 적용이겠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해보기 좋은 코인은 어떤 걸지 전문가님이 선별해 오신 히든 코인을 통해 만나보면서 자세한 전략까지 들어볼 예정입니다. 내일의 코인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내용들 알차게 다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조금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대장 비트코인은 조금 올라가고 있죠. 0.79% 상승하면서 아직까지 85,000달러 선 위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5,000달러를 지지 라인으로 삼으면서 위로 상방으로 향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소폭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죠. 2,000달러를 향해서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금 주춤거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 조금 더 하락폭이 큽니다. 3% 가깝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2.2달러를 향해서 가나 싶은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다시 한번 2.1달러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위단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에이다도 지금 약보합권에 머무르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세가 다시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도 있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다뤄볼 수 있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일지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즉시 그 발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현지 시간으로는 4월 2일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5시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관세 계획이 발표됨과 동시에 해당 내용에 맞춰서 바로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해졌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세율을 어느 국가에 부과할 것인지 그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세 정책이 미국을 여러모로 부흥시킬 것이다라는 입장인데요. 오히려 반대로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시각과 또 그에 대비되는 비판적인 시각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님과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살펴보시죠. 미국이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오는 5일에 이 보유 현황을 공개할 계획인데요. 현재 정부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미래 계획까지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기관들에 한 달 내로 암호화폐 잔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이런 정부의 감사와 조금 연관성이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왔는데요. 5일까지 국가 비트코인 보유량의 전체 감사가 완료가 되면 최근까지 보여왔던 비트코인의 이런 변동성이 조금은 잦아들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 참고하시면서 5일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추이가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들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더 세세하게 얘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 계속해서 나오겠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을 내가 밤새 24시간 내내 받아보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코인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저희 방송 중에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코인 정보방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가자!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오늘도 안나쌤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인사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코인 시장 요점 정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코인 과외 선생님 안나쌤입니다. 어제 방송 다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답답한 코인 시장에서 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이 될 때 제가 여러분 옆에서 1대1 과외하듯이 바로 밀착적으로 옆에서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과외 선생님이 있으면 괜히 그냥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안나쌤과 함께 하시면 어렵게 느껴지는 크립토 시장 안에서도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수익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안나쌤과 함께 하시면 수익이 안 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전략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공개를 해드리지만 방송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방송 끝난 다음에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앤 트윗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코너죠. 안나쌤의 그 X 도대체 뭐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전문가님이 어떤 X 트윗들을 가져오셨을지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살펴봐야 할 게 바로 이 X인데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또 X에 어떤 이야기들이 올라왔는지 제가 열심히 찾아서 중요한 내용들만 모아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첫 번째 트윗부터 함께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트윗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암호화폐 전문 인플루언서이자 온체인 분석과 메이저 뉴스 큐레이션에 특화된 정보 제공자인 맥스 브라운의 이 트윗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스터카드의 비트코인 결제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올렸는데요. 내용 함께 살펴보면요. Mastercard says it want to enable 3.5 billion cardholders to pay with Bitcoin and crypto. 이것은 엄청납니다. This is massive.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스터카드가 전 세계 35억 명의 사용자에게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불타는 이모티콘까지 올려가면서 이게 엄청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결제 수단이 추가됐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암호화폐가 이제 제도권의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편입이 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이게 실현되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실생활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현실화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어도 쓸 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스터카드가 붙는다? 마스터카드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 쇼핑, 해외 결제, 또 일상 결제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쓰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도권 금융과 암호화폐가 이제 결합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 비자 같은 이 글로벌 결제 인프라는 세계 금융에서 좀 혈관 같은 존재거든요. 여기에 비트코인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는 암호화폐가 이전에는 좀 투기 자산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투기 자산이 아니라 지불 수단이자 금융 인프라로 자리를 잡는다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이제 커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에서도 비트코인을 쓸 수 있다. 그렇다면은 나도 한번 비트코인 써볼까? 결제도 되는 거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실사용이 늘어나면 수요는 올라가게 되고 비트코인은 공급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지금 이제 현재 100개 이상의 암호화폐 연계카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디지털 자산 결제의 보안성 그리고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를 하겠다는 목표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글로벌 결제 인프라가 실제로 소비자의 환경에, 실제로 이제 내 지갑에 도입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트윗 함께 살펴봤고요. 두 번째 트윗까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트윗도 이번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소식으로 이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퀸튼,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익숙하실 것 같은 사람이죠. 벨기에 출신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자 유튜버고요. 영앤인베스팅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온체인 데이터, 매크로 흐름, 비트코인 투자 철학을 전파해온 인물입니다. 이분이 엑스팔로우가 170만 명이 넘어요. 그렇다는 건 이 사람이 가지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퀸튼이 최근에 엑스에서 M2 통화량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와 함께 보이는 메시지를 올렸어요. Global money supply has no top, Bitcoin has no top. no top 뭐예요? 탑이 없다. 끝이 없이 올라간다. 이게 전 세계 통화 공급에는 끝이 없고 비트코인도 그렇다면은 가격 상승의 끝이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어떤 의미냐? 돈이 계속 풀리는 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끊임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M2라는 거는 시중에 풀린 돈의 양입니다. 현금, 예금, 단기 저축이 포함된 유동성 자산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의 총량이죠. 지금 전 세계 이 중앙은행들이 특히나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 수년 동안 돈을 엄청나게 찍어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뜻이냐? 법정화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퀸튼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돈이 무제한으로 풀리고 있는 세상에서 공급이 제한된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트윗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를 제가 세 가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왜냐면 요즘에는 사실 비트코인이 금처럼 안전하다 해서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해지 수단으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트윗이 바로 그러한 서사를 정리를 한 거예요. 또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M2와 비트코인이 의외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글로벌 M2 머니 서플라이, 이 M2의 통화량이 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눈으로도 보이실 거예요. M2가 상승할 때 비트코인도 비슷한 방향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단순히 리스크 자산이 아니라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시 자산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에 더해서 정책이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에는 돈을 얼마나 찍어내느냐, 얼마나 회수하느냐,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이 중장기적인 흐름이 정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요즘에는 크립토 투자자들도 그래서 이제 금리, 인플레이션, 또 유동성 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이러한 지표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만 좀 보는 거고, 뭐 사실 비트코인이나 코인들은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니야, 차트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 생각도 예전에 굉장히 만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M2 통화량과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자들, 알트코인 투자자들도 거시경제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유동성 회복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이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좀 재평가하게 만드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퀸튼 프랑스와의 말처럼 돈이 계속 풀리는 한에 이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에는 끝이 없다. 이게 단순하게 낙관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기반으로 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저는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추이가 조금 궁금하겠죠?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차트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어요. 비트코인 차트 함께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앞서서 계속 짚어드린 것처럼 이제 유동성 공급이나 연준의 이 거시 통화 정책처럼 글로벌 이슈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 84,000달러 구간에서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격 변동성 그리고 거래량도 좀 줄어들면서 전형적인 삼각 수렴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만 봤을 때는 지금 폭풍 전야처럼 좀 고요한 상태에서 수렴 기간이 마무리되다가 이렇다면 이제 위아래 중에 어디로 발산이 나올지 섣부르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워요. 뚜렷한 방향성이 나왔을 때 이 방향성 체크가 된 이후에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 또한 낙관적인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짚어볼게요. 그 이유를 첫 번째 요인, 일단 글로벌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풀리는 돈의 양, 그러니까 통화량입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중앙은행들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뭐 당연히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고요. 이후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앞서서 설명해드린 이 M2 지표가 계속 증가를 했죠. 이 말은 결국에는 시장이 돈이 넘치고 있다는 의미고요. 이 넘치고 있는 돈이 어디를 가냐? 물론 여기로만 온다는 건 아닌데 그 중에 일부가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결국에 오게 된다. 왜냐하면 법정화폐는 계속 찍어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희소한 자산에 돈이 몰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요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 하면은 개인 투자자 중심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게임이 달라졌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ARK 인베스트먼트 같은 굵직한 이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그 외에도 연기금이나 패밀리 오피스 등의 이런 전통적인 금융 쪽에서도 점점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기관 자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투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 형성에도 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섰구나라는 이 사람들의 심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정책 규제 변화. 이 정책과 규제의 방향성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금리 정책이 완화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시장 전반에 유동성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러한 기대가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중 무역 갈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처럼 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데요. 바로 이럴 때 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돈 넘치고 있고 기관 들어오고 있고 정책과 리스크도 비트코인에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지금의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단기 조정은 있더라도 큰 그림은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다. 이게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한 트윗들을 만나봤고요. 이쯤 되면은 오늘 뭐 비트코인 특집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트윗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에 관련된 트윗으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세 번째 트윗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트윗은 트위터에서 17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애쉬 크립토의 포스팅입니다. 코인판에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고 또 짧고 강력하게 요약을 해서 트윗하는 인플루언서로 유명한데요. 특히나 기관의 움직임,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시장 분위기 같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쉽게 풀어내고 있는데 능해요. 이번에도 속보, 피델리티가 이더리움 샀대! 라고 이 트윗을 올렸는데요. 트윗 내용 굉장히 심플합니다. Fidelity has just bought $6,400,000 worth of Ethereum.
whales are loading up 이더리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이 피델리티 자산 운용에서 이더리움을 640만 달러나 매입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으로는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더리움까지 기관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신호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델리티 같은 전통적인 금융계의 이 거물급이 움직였다는 것이 이 트윗에서 핵심입니다. 피델리티 같이 대형 기관이 이더리움을 매입했다는 점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의 일단 신뢰를 강화할 수가 있고요. 암호화폐 투자 참여에 이제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뛰어들었다는 것은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신뢰를 높이고 또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율 또한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수요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이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는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봤다면은 당연히 다시 한번 이더리움의 차트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전체 암호화폐 중에서도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중에 메이저죠. 이더리움이 이제 작년 말에 590만 원대 고가권을 터치를 했고요. 그 후에는 메이저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1분기에는 좀 맥을 추지 못하면서 쏟아져 내린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최근에 테스트된 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이겠죠. 270만 원대에서 지지선을 여러 번 테스트했는데 그래도 270만 원대는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굉장히 돌발적인 악재가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면 리테스트 구간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270만 원은 지켜주겠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캔들의 변동성과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수렴 구간에 돌입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5거래일 이상은 그래도 270만 원부터 310만 원 사이에서 밴드권을 형성하면서 모멘텀을 응축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강한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310만 원 짚어드렸죠. 여기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요 위까지 올라간다. 라면은 이 돌파 구간이 굉장히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돌파 이후에 이 310만 원대에 안착을 한다기보단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눌려왔기 때문에 이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도 우수한 근본 중에 근본 코인이니까요. 제가 방금 짚어드렸던 타점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실시간으로 좀 시세 체크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디지털 자산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코인 정보방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세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정보 받아가시면서 코인 시장 대응하는 데도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나쌤의 그 X 도대체 뭐야를 통해서 세 가지 X 내용 한번 만나봤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 첫 번째 트윗을 통해서 만나봤고요. 두 번째로는 또 비트코인의 차트까지도 만나볼 수 있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삼각 수렴 패턴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 다음에 방향성이 결정된다. 라는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또 상호관세 발표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향할지 하방으로 향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서 만나봤던 두 가지 트윗 내용을 통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에 관련된 얘기도 만나봤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일컬어지는 피델리티가 이 이더리움을 640만 달러나 매입했다라는 소식 만나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더리움도 다시 한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줄지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2,000달러 선 밑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는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현재 이 하나로 봤을 때는 270만 원에서 310만 원을 매수 밴드로 전문가님은 보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의 정확한 전략들을 받아가시려면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야겠죠.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안나쌤의 향후 대응 전략들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X 만나봤으니까 이제는 이슈도 하나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봤었죠. 첫 번째, 미국의 상호 관세 내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내일 새벽이면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맞습니다. 뭐 최근엔 사실 트럼프를 빼놓고 이 뭐 가상화폐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맞아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돌아오는 새벽 5시에 상호 관세 발표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좀 상호 관세에 대해서 그 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어제 백악관에서 이제 연설이 있었잖아요. 정례 발표가 있었잖아요. 전 이걸 보면서 좀 재밌었던 점이 있는데 네. 이 정례 브리핑이 현지 시간으로 4월 1일에 열렸잖아요. 그렇죠. 이 대변인이 만우절이 아니었으면은 오늘 발표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발표했을 것이다 라고 네, 얘기를 네. 한 거군요. 왜냐면 저는 왠지 트럼프 대통령은 만우절 이런 거 좀 신경 안 쓸 것 그러게요. 같았는데. 대통령도 신경을 쓰는 날이었군요. 네. 그 점에서 지금 상호 관세 얼마나 이 사람이 진심인가라는 어,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번에 상호 관세 효력이 별도 유예 기간 없이 발표 즉시 이제 발효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대적인 관세 정책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역 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이 백악관과 트럼프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반대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상승, 그리고 미국 기업의 수입 비용 증가, 글로벌 무역 상승 심화 우려, 이러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무역 갈등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보복 관세를 이제 도입할 경우에는 국제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뭐 계속해서 관세를 하나씩 발표를 할 때마다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멕시코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이렇게 부과할 거야라고 이미 조금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들도 나왔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염려를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제 우리 새벽 5시에 발표될 상호 관세 관련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정책이 미국 경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니면은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가중시킬지 우리가 좀 더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짚어봤다시피 반대되는 시각도 있다는 점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미국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해라라는 내용일 것 같은데 꼭 말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겠죠. 이와 관련해서 부작용이 과연 나타날 것인지, 이와 또 관련해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러분이 내일 눈을 뜬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도 미국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미국이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투명하게 다 오픈하겠다라는 얘기죠. 네, 맞아요. 특히나 비트코인을 전략적 이제 비축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비트코인 국채 도입까지 검토를 하고 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이번에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보유량을 최초로 공개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 미국 재무부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정부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 내역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달에 발표가 됐었어요. 행정명령이. 이제 그래서 연방 기관들이 한 달 내로 암호화폐 잔고 자료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간주를 하면서 이제는 비트코인 처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국가의 자산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19만 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19만 8,012개, 그러니까 16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으로 과거에는- 들으니까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과거에 미국 정부가 40만 개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절반을 매각을 해서 네. 3억 6,6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걸로도 현재 돈을 시세로 챙기고. 그런데 현재 시세로 보면 네. 이게 17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어머.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매각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닌지. 조금 더 가지고 있어 볼게라는 걸까요? 네, 이거 끝까지 올라간다 이런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국채를 도입하는 것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비트코인 이제 정책 연구소가 2천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국채 발행을 제안을 했습니다. 오. 비트코인 국채라는 게 납세자의 세금 없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된 국채인데요. 네. 발행 금액의 90%가 정부 운영 자금이고 나머지 10%를 비트코인을 이제 매입하는 데 사용을 하겠다고 했어요.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수익과 함께 안정화된 이 이자율을 제공을 하겠다. 만약에 비트코인 국채가 현실화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정말 세금은 그래도 다른 데에다가 쓰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축적하게 되고 뭔가 일석이조 아닐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이 국채가 현실화된다라는 것은 네. 우리가 ETF 미국이 2024년도 1월에 승인이 됐잖아요. 네. 이때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자금을 많이 투자했고 음. 결국에 투자자층이 굉장히 넓어졌는데 그렇죠. 국채까지 현실화가 된다면 아.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미국 정부가 보유한 이 디지털 자산을 이제 정식으로 공개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열게 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이 비트코인 이 국가적 금융 시스템에 비트코인이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미국 정부의 이런 결정이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안나쌤의 이슈앤트윗 코너에서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확실히 정책적인 움직임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국채까지도 도입이 된다면 안나쌤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기관 투자자들의 이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 저희가 방송 통해서도 만나고 있지만 방송 끝난 다음에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라는 분들 위해서 코인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방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방송 끝나기 전에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 클래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립토 시장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죠. 코인 클래스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호가창을 살펴봤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제 주위에서도. 아, 그런가요? 확실히 이렇게 좀 기초적인 개념부터 짚어가는 게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조금 기초적인 내용으로 가져와 주셨을까요? 아, 네. 오늘까지는 일단 좀 맛보기 느낌으로 아시는 분들 이미 많은 내용일 것 같은데 그래도 네. 기초부터 다지고 가면 좋잖아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부터 탄탄히 다시 한번 적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진도를 나가기 앞서서 어제 또 방송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어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는 호가창 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실 업비트 사이트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을 예시로 들었을 때 가격이 있고 차트가 있고 이 밑에 있는 것이 바로 호가창입니다. 호가창 이 밑으로 내려가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맞아요. 네, 코인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싼 가격에 사고 싶어하기 때문에 매수가 이 밑에 있고
매도는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위쪽에 매도 창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파란 바탕에 있는 것은 매도 호가, 빨간 바탕에 있는 것은 매수 호가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테두리는 뭐라고 했죠? 실시간으로 체결되는 가격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완전 우등생이 옆에 계셔가지고 똘망똘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거래가 체결된 현재가입니다. 그리고 호가 옆에 있는 이 작은 숫자들이 매수, 매도 잔량인데요. 호가창이 어떤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수 주문이 많이 몰려 있으면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매도 주문이 많이 몰려 있으면은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다면은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이 부분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호인이 주식과 좀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험해수, 험해도 같은 허수성 주문들이 많기 때문에 호가 잔량만 보고 상승이나 하락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체결가와 체결량이다. 네. 가장 최근에 체결된 거래가 이 가격에 이만큼의 양으로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걸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바로 체결 강도입니다. 네. 체결 강도가 매수 체결량을 매도 체결량으로 나눠서 100을 곱한 건데 100보다 높을 경우에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매수 우위다.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매도 우위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111이네요. 어제와는 달리. 오. 그렇다면 어떨까요?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기 매매를 할 때는 호가 잔량보다는 거래량에 반영되는 이 조건값의 기초 데이터로 하고 있는 이 체결 강도가 조금 더 신뢰성이 높은 지표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제가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해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이 호가창만으로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여기에 다른 기술적 분석 도구와 함께 사용을 하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오. 앞으로 알려드리게 될 이동평균선 등의 지표와 호가창을 함께 사용하시게 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을 예고해 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챙겨보셔야겠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첫 수업에서 배웠던 거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은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차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오. 차트 분석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데이터가 바로 캔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차트들을 이제 캔들 차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하나하나가 캔들과 닮았다, 촛불과 닮았다, 양초들 닮았다라고 해서 이제 캔들이라고도 하고 네. 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캔들들은 하루 아니면은 한 달 아니면 분 이런 식으로 코인의 가격 변동을 하나의 봉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런 캔들 차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의 봉 속에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가 모두 녹아 있어요. 오. 차트의 다양한 모드를 이해하기 전에 캔들 차트의 이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어떤 거를 나타내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캔들 차트 보시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 아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올랐으면 빨간색, 내려갔으면 파란색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해외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권 시장과는 또 다르게 봉의 색깔이 좀 달라요. 그렇죠.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오르면 빨간색, 내리면 파란색 이 개념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해외 시장에서는 오르면 이 초록색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쵸. 내리면은 오히려 빨간색으로 표현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일단 업비트는 국내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 업비트에서는 또 파란색,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우리 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막대기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위로 꼬리가 또 길게 달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 어떻게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봉을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업비트기 때문에 오른 게 양봉이고요. 내린 게 바로 음봉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캔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시가, 종가, 고가, 저가로 나뉘는데요. 시가 같은 경우에는 캔들이 시작된 가격, 종가 같은 경우에는 캔들이 끝난 가격, 마무리되는 시간의 가격입니다. 네. 고가는 이 해당 캔들이 있던 하루 아니면 분 동안의 최고 가격을 나타내고요. 저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았던 가격을 나타내는데요. 네. 이 안에서 함께 찾아볼게요. 일단 양봉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르면서 끝난 거기 때문에 밑에 몸통의 밑에가 바로 시가입니다. 그리고 위쪽이
이 종가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위에 꼬리가 달려 있는데요. 이 꼬리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저가고요. 이 위가 바로 고가가 됩니다. 지금 크게 볼 수 있게 나왔네요, 이미지가. 아, 그런가요? 아, 네,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일단 음봉 같은 경우도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음봉에서는 이제 내린 가격이기 때문에 음봉은 몸통 위쪽이 시가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종가고요. 역시나 가장 밑에 있는 게 저가, 위에가 고가예요. 네. 그런데 캔들에서 항상 꼬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꼬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실 꼬리가 보이시겠지만 또 꼬리가 이쪽 보면은 위쪽에 없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꼬리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캔들의 시가나 종가보다 고가나 저가가 더 높은 이 가격까지 올라가거나 더 낮은 가격까지 내려가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냥 꽉 채운 상태로 그 봉을 마감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격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올라가서 이 가격에서 그냥 마무리를 해버렸다. 그렇다면은 위아래로 더 이상 꼬리가 달릴 일이 없는 거겠죠. 네. 네, 꼬리가 없는 양봉이라면 그 시간대 최고점이 이제 종가인 거고요. 반대로 음봉인데 밑에 꼬리가 없다면은 그 시간대의 최저점과 종가가 같다는 겁니다. 꼬리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시간에 위아래로 가격이 튄 흔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그래, 그렇지 하면서 끄덕끄덕 하시면서 보실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더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이 해당 기간 동안의 캔들의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 해당 기간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업비트 거래소를 보시면 이쪽 보이시죠? 이걸 통해서 초, 분, 뭐 30분, 10분, 1시간, 하루, 일주일, 월, 연 이런 식으로 이제 캔들의 기준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시간을 1분으로 설정을 해두면 캔들의 시작과 끝이 이 1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1시간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그 캔들이 1시간 동안의 가격에 대해서 그 캔들이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보통 설명드릴 때 이제 5분봉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제가 5분봉으로 차트를 설정을 해둔 거고요. 월봉 차트 함께 보시죠. 라고 하면은 캔들 하나가 한 달을 의미하는 이 한 달 단위의 1개월봉으로 차트를 설정해 둔 거니까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우리가 보고 싶은 기간 동안을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군요. 조금 단기적인 움직임 보고 싶으면 짧은 시간으로 해놓고 중장기로 보고 싶으면 길게 해놓고요. 네, 맞습니다. 단기 추세는 이제 1분봉, 5분봉, 1시간봉처럼 좀 짧은 캔들로 설정을 하고요. 중장기 추세 차트에서 확인해 보고 싶다면 뭐 1개월이나 연, 월로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이 오늘의 캔들 차트 구성 요소 관련 수업을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방송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저희 코인 클래스에서 다뤘던 내용들 요약 정리를 해서 이 코인 정보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오늘 수업 내용 정리한 요약본을 올려드리니까요. 공부는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집에서 한 번 더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클래스를 통해서는 캔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만나봤습니다. 캔들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만나봤는데요. 확실히 내가 알고자 하는 이 코인의 추세를 단기적으로 보고 싶은지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은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간 설정을 해두셔야 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적인 개념을 만나봤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실전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지금 같은 시장 안에서 우리 안나쌤은 어떤 코인에 관심을 두고 있으신지 관심 코인들 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부터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코인 약간 애증의 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XRP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XRP 어떤 코인인지 설명할 필요 없고 사실 차트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네. 궁금한 게 차트이실 것 같아서요.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굉장히 빠르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갱신에 성공을 했는데요. 신고가 부분에 안착을 못하고 실패하면서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어요. 중간중간에 그래도 유의미하게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이 코인이. 그렇지만 큰 추세를 돌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현재 가격에서 주요 지지라인은 이전부터 계속 지켜왔던 3,000원으로 제가 지지라인을 이제 잡고 있습니다. 이 지지선이 잘 유지가 된다면 첫 번째 목표는 3,800원 라인으로 보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는 이 3,800원 구간을 뚜렷하게
돌파를 해주는 게 중기 상승세의 핵심적인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3,800원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 붙고 시장도 전체적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4,200원대까지도 상방 흐름이 충분히 가시권 안에 들어올 것 같고요. 다만 이 점에서 좀 유의하실 거는 제가 3,000원 라인을 이제 지지 라인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걸 이탈하면은 손절 라인을 좀 잡으셔야 할 것 같고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나 알트코인 자금 흐름도 꼭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코인으로 XRP 만나봤습니다. 애증의 코인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신 만큼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또 선호하는 코인이기도 한데요. 현재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3,000원 부근을 지지 라인으로 삼으면서 3,8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더욱더 자세한 전략 코인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시면 되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심 코인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코인이죠? 두 번째 코인은 카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 옆에 빈 공간이 보이실 거예요. 업비트의 작년 10월 15일에 신규 상장을 한 오. 코인입니다. 상장 이후에 좀 상하방으로 굉장히 변동성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상방으로 이어졌는데 네. 이제 12월에 신고가를 갱신하고 이후에 추세가 하방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지난 2월 27일 이때 좀 거래량 크게 터지면서 네. 하방 추세의 모멘텀을 상당수에 해소를 했고요. 바닥권에서 430원 이쪽 라인을 그래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바닥권 터치한 이후에는 또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네. 양봉이 함께 들어오며 추세가 좀 상방으로 돌아섰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바닥권에 있어가지고 상방에 유의미한 저항 라인 따로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말 그대로 언제 수급 한번 터지면 장대 양봉을 세우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할 게 시총이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시면서 손절 라인은 굉장히 짧게 잡고 분할 매도 수익 보실 때도 분할 매도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익비가 좀 크게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관심 코인으로는 카브 만나봤습니다. 현재 바닥권을 잘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 안에서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상방으로 굉장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니까요. 더욱더 자세한 전략들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관심 코인들 말고 지금 바로 공략해보기 좋은 코인은 뭘까 궁금하시겠죠? 오늘의 히든 코인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네, 히든코인은 이름 안 알려드려요. 히든코인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지 라인 체크가 이미 끝난 코인입니다. 오. 앞서서 짚어드린 코인과는 다르게 이전의 저항선으로 보이시죠? 이게 지금 못 올라오고 있었던 저항선이 현재에서는 오히려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럴 때 지지 라인이 굉장히 견고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시총도 앞서서 본 이 XRP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코인이기 때문에 시총이 낮다는 것은 상방으로 크게 튈 수 있는 코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형성된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반등을 제대로 시작하면 상방으로 좀 폭발적으로 발산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입니다. 다시 한번 이 히든코인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최근에 지지라인 체크와 함께 점진적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고 거래량 또한 점점 붙어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반등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거래량만 한 번 더 붙어준다면 폭발적인 발산이 기대되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히든코인 꼭 이제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히든코인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코인 정보방으로 접속하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히든코인 같은 경우 제가 이미 지지라인 체크를 완료하고 현재 시점에서 기대 손익이 이제 기대가 되는 코인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인 정보방 들어오셔서 히든코인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히든 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전에는 강한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라인이 현재는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올라갈 준비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방으로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는 걸 차트상의 흐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죠. 그 상방으로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우리는 수익을 어느 정도로 챙겨올 수 있는지는 정확한 전략, 코인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방송 끝난 직후에 자세한 전략들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안나쌤의 마지막 인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지금 부산에는 벚꽃이 많이 폈다고 하는데 여기 윤중로는 벚꽃이 아직 별로 안 폈더라고요.
이게 아마도 우리 계절와 같지 않나. 어떤 분들은 벚꽃이 지금 피고 있고 아직 모무리가 있는 이제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여러분 계좌에 모두 벚꽃이 만발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벚꽃 엔딩 만들어 드릴게요. 네, 이제는 완연한 봄을 맞을 수 있는 4월이 된 만큼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도 벚꽃을 피울 수 있게 안나쌤이 도와준다라고 하시니까요. 이런 가득한 전략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나쌤과 함께 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